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학기의 마지막 강의로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서 그리고 기업 문화와 노동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취업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근로자 신분이 되면 소속된 회사로부터 노무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죠. 자신의 어떤 계약 조건으로 어떤 고용 조건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자신의 처우 개선이나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회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근로자로서 이제 노동조합이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으면 실제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에 대한 보호 장치가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도 있고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도 있는데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동 3권이 분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권한들이 다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다니기가 좋은 회사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기업 쪽에서는 노동조합의 여러 가지 임금에 대한 협상이라든지 근로 여건에 대한 협상들이 좀 껄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고용되어서 일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큰 우산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동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은 우리가 정의 내리기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러분이 좀 알고 있는 것들은 뉴스에 나오는 최저시급이 올라가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아주 이제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제일 좀 작은 부분 중에 하나, 하지만 좀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예전에 처음에 직장 생활을 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거의 한 16, 7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보다 지금 최저시급이 2배는 안 되더라도 한 1.6배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저도 예전에 편의점업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편의점업은 거의 최저시급보다 직영점은 조금 더 몇십 원 더 월급을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최저시급이 올라감으로써 그 사람 개인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결과를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사람들을 값싼 노동력에 부리는 행위들을 막을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반대쪽에서 보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물가 그리고 이제 상품의 가격들을 물가 기준대로 막 팍팍 올릴 수 없는 입장에서 최저시급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압박을 받는 거는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은 보통 이제 취업 규칙이 지금까지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근로자, 그러니까 1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 우리로 치면은 계약직까지 포함하기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어쨌든 월급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해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제외사업장은 친족끼리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동거하는 가족. 여기서 동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실제 같이 살지 않아도 이제 생계를 같이 하는 이제 친척 범위에 있는 사람들끼리 사업을 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제외사업장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 가정의 도우미죠. 가정부 파출부는 좀 옛날 단어인 것 같긴 한데, 이제 가사에 도움을 주시는 가사 도우미 분들, 가사 사용인이라고 이렇게 법규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선원이나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나 청원 경찰 등도 특별법에 의한 적용 제외 대상이 됩니다. 이분들은 다시 이제 또 이분들에 대한 법규가 따로 있죠. 그래서 노동법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를 위한 법규고요. 그리고 이 노동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그럼 뭘까요? 근로자는 여러분도 이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기 위해선 근로자 신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참고사항에 나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근로기준법에 저촉을 받는 사람들은 이전에는 대부분 이제 정규직 근로자였어요. 근데 학습직 교사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 사업자를 내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보호가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판례를 보면 이 사람들도 근로자의 범위에 들어간다라는 판례가 나와서 이제 이 사람들도 노조를 만드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이제 뭐 회사 측과 협상을 이제 조직을 만들어서 협상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월급, 이제 뭐 임금이라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저희가 월급을 받으니까 월급이죠. 샐러리를 목적으로 해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근로자라고 저희가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다수가 이제 취업 규칙의 저촉을 받게 되는데요. 취업 규칙은 근로자가 준수해야 되는 규율과 임금하고 일하는 시간, 근로시간이죠. 그리고 기타 근로에 대한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칙을 취업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 근로계약서에 들어가는 근간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취업 규칙의 기재 내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시업과 종업은 일이 시작과 끝나는 시간,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을 보통 저희가 뭐 점심시간하고 중간 작업시간 중에 쉬는 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마다 이제 시간의 차이는 있는데 총 근로시간을 따져서 저희가 일정 부분은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휴일과 휴가와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로기준법 상에는 저희가 이제 보통 연차를 15일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법정 공휴일이 있고요. 그리고 꼭 쉬지 않아도 되는 공휴일도 있죠. 그래서 공휴일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는 지금까지는 회사의 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연차를 15일 정도 주고요. 휴일로.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주 5일째 근무를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쉬고,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에 부득이하게 일을 해야 되는 뭐 유통업이라든지 이런 업종에서는 대체 휴일을 주거나 이제 그에 해당하는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써 있고요. 임금의 결정, 그리고 이제 계산과 지급 방법. 이거는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저희가 보통 주 52시간제로 일을 한다고 요즘에 이제 법이 다 바뀌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주 52시간에 대한 안배 부분들, 어느 거를 이제 뭐 추가 근무 수당을 줄 건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회사가 취업 규칙으로 다 명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이 있는 경우, 뭐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가족 수당 계산과 지급 방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퇴직금, 퇴직에 대한 사항들, 그리고 식비와 작업용품에 대한 부담 사항들,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있죠. 그리고 근로자들한테 저희가 이제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사대보험을 내죠. 사대보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뭐 의료보험을 포함해서 이제 산재보험까지, 산업재해에 대한 보험까지 사대보험으로 범위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사대보험을 넣게 되면. 그래서 근로자들의 교육시설이나 교육에 관한 사항들도 이야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한 부분과 업무 외에 재부조에 관한 사항들도 저희가 취업 규칙에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규칙은 여러분이 한 번쯤 알고, 그리고 이제 근로계약을 하기 전에 꼭 한번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근로계약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근로계약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고 일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계약서입니다. 예전에는 참 많이 문제가 됐던 게 뭐 단기 아르바이트 그리고 회사에서도 보통 조그만한 회사, 작은 회사들에 가면은 근로계약서를 그렇게 써주지를 않아서 문제가 됐었어요. 근로계약서는 여러분이 앞으로 일을 하시는데 반드시 작성을 하고 자기도 보관하고 이제 회사에도 확인을 해야 되고 할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여기에 이제 써 있는 것처럼 취업과 동시에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를 받아야 됩니다. 회사 측에서 먼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한테 작성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도 잘못된 회사는 아닌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다던가 갑자기 무급휴직에 들어간다던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계약서를 어쨌든 서면상으로 서로 상호간에 서명을 하거나 날인을 하거나 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이만큼의 임금을 받고 내가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부분들을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나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간과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장님이 좋아 보여서 사장님이 괜찮아 보여서 그럴 사람 아니라고 이렇게 하다가 저도 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소송을 가고 문제가 되고 노동청에 가가지고 서로 막 면담을 하고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먼저 쓰자고 반드시 얘기는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회사가 제시하지 않는다면은 근로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명시 항목은 여기서 보시는 대로 이제 6가지 정도 명시 항목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 근로계약서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취업과 동시에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계약 당사자와 계약 체결일자, 복무 규율에 대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관계 법령과 취업 규칙의 관계 부분들, 이제 관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최저 시급도 지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노동 시간들도 제약된 노동 시간들을 다 지키고 있는지 법규에 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회사마다 최소 없는 회사도 있지만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수습 제도가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이에는 저희가 근로자와 회사 간의 합의하에 이제 일을 하다가 근로자가 맞지 않는다던가 회사가 이 근로자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서로 계약을 파기해도 무방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잘 적응하고 이 사람이 잘 하느냐를 보려고 수습제도를 2, 3개월씩 두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습제도의 기간과 정식 사원으로 인정받는 게 언제부터인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제 퇴사 시에 퇴직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일하는 시간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연월차 휴가를 비롯해서 휴일, 아까 제가 이제 앞에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부득이하게 일을 해야 되는 직업들이 있어요. 유통이나 판매점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주말에 몰리는 야구장이라던가 위락시설이라던가 이런 운동시설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주말에 교대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체 휴일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주말 근무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금의 액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받는 그 급여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사실 계약서를 그냥 덤벙덤벙 써놨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그러면 계약서를 고칠 수도 없고 벌써 자기도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은 자기가 퇴사를 하지 않는 한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입금액의 액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세금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알고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담당하는 업무와 일하는 장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인사는 사실 노무도 마찬가지고 인사 노무를 대부분의 회사가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인사라는 부분들은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뭐 부산에 사람이 필요해서 발령이 날 수도 있고, 또 마케팅 직무를 하다가 뭐 세일즈 팀에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기술직으로 일하다가 기술 영업직에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처음에 자기가 이제 그 회사와 계약을 맺고 진입을 할 시에 어떤 직무로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일하는 거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서로가 알고 이해를 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황당하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당하지 않으려면 꼭 확인을 해야겠죠. 2018년 2월에 저희가 이제 근로기준법이 근로시간이 개정이 됐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이 1차 이제 개정이 됐는데 그때는 68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기존의 68시간이었던 거를 변경해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희가 보면 이제 근로계약서에 나오는데요. 법정 근로시간이 있고 연장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근로시간은 저희가 보통 하루에 8시간 일을 하니까요. 주 5일제로 계산을 해서 40시간이고요. 여기에 이제 회사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이 12시간 돼서 68시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평일 연장 시간이 있고 휴일 근로 연장 시간이 있어서 이제 16시간이 더 많았죠. 그래서 주 52시간제를 지금 이제 2018년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비롯한 공사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50인 이상 299명 이하의 사업장에서 2020년부터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반드시 다 지켜지진 않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대다수가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단계는 직원 수가 5명 이상 49명 이하인 사업장이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인데 이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 내년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 중소기업인데 제가 봐도 매출이 굉장히 괜찮은데도 인원이 50명이 안 돼서 아직 이 법규를 시행하고 계시지 않는 곳들도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이라고 저희가 이제 보통 저희가 받는 임금을 계산을 해서 근로계약서에 명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통상임금의 150%를 받게 되어 있고요. 8시간 이상을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200% 2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예전의 법규와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연장 근로의 경우는 하루에 8시간을 기준으로 초과 근무를 했을 때 연장 근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20대 때 했던 회사는 이제 그 업무의 특성상 거기는 이제 물류업을 하는 회사였는데 물류업을 하는 업무 특성상 아침에는 9시에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저녁에는 보통 이제 다른 고객사가 5시에서 6시 사이에 물류 쪽은 다 이제 마감을 합니다. 일 마감을 하는데 그러고 나면 고객사에서 이제 전화도 오고 그날 추가 처리를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6시 반까지 근무를 했었어요. 그때도 저희가 9시에서 6시까지 근무를 하는 게 보통 기준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30분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을 늘 지급을 했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래서 이제 월급보다 조금 더 이제 추가 근무 수당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연장 근로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야간 근로에 대한 부분은 저는 사실 생각해보니까 연장 근로, 야간 근로 다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았던 적이 있네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편의점 점장을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회사의 직원으로 직영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3교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교대 근무 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이제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근무해요. 그러면 이제 뭐 저희가 1.5배 적용을 받을 때도 있었고 주말에 근무를 할 때는 2배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으로는 그렇네요. 그래서 야간 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한 경우를 8시간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계약서를 여러분이 작성을 하실 때 체크해야 될 사항들,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들 여기다 이렇게 다 명기를 해놨는데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받는 임금, 일하는 시간, 계약 기간, 휴일, 휴가, 맡게 될 업무, 직무죠. 이제 기재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뭐 어떤 회사나 기본적인 계약서에 다 이렇게 써 있기는 한데 취업 규칙에 따른다라는 단서 규정이 꼭 써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약에서 정해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나 취업 규칙을 따른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근로기준법이 사실 다양한 업종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표준을 만들어서 법이 적용이 되긴 하지만 기업의 특성들을 모두 반영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그런 근로 조건이나 복무 규율을 정한 취업 규칙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는 뭐 당연히 추가 근무 수당 다 붙어 있었어요. 그건 이제 뭐 근로기준법에 대한 취업 규칙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이제 근로 조건이나 복무 규율에 추가적으로 붙는 부분이죠. 대신에 이제 저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무를 하고 회사는 저한테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거니까 뭐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대보험이 반드시 가입되어 있는지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특히 좀 위험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계를 다루거나 뭐 아니면 장거리 출장이 많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혹시나 모르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부분을 꼭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사대보험 가입은 잘 되는 편인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이제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산업재해 판정을 받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사례를 보면은 산업재해를 반드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산업재해를 회사 쪽에서 같이 합의를 하고 사실 뭐 회사는 법적으로 봤을 때 크게 손해는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회사에서 막 안 해주려고 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해주려는 회사들이 오히려 더 인정을 받거든요. 다만 이제 사고가 너무 잦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재보험에 대한 부분들도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는지 요즘 뭐 국민 건강보험 시대라서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전 국민이 적용을 받으니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고용보험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향후에 실업수당이나 이런 부분들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꼭 따져봐야 되고요. 국민연금도 뭐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보통 저희가 회사에 다니는 동안, 근로계약을 하고 회사에 다니는 동안은 회사가 절반, 개인이 절반을 부담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4대 보험에 대한 비용을. 근데 이제 나중에 뭐 독립을 하시거나 사업체를 차리거나 그럼 거의 뭐 온전히 자기가 이제 그 부분들을 감당을 해야 되죠. 근데 회사에 다니는 동안은 절반의 비용을 대서 이제 4대 보험은 가입을 하고 그 사람들이 혹시 뭐 불이익을 받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는 그 보험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수습기간은 정식 사원일까 아닐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습기간은 아직 정식 입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로관계는 수습기간 이후부터 성립은 되는데요. 수습기간은 노동법적으로는 견습생 같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채용 이후에 실무에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가르치는 기간으로 이야기를 해서 뭐 짧게는 2개월, 길게는 3개월 이렇게 수습기간이 주어집니다. 보통은 저희가 뭐 회사가 보통 뭐 2번 정도 면접은 보죠. 기본적으로 서류를 내고 1차 면접은 실무 면접을 보고 2차 면접은 뭐 임원 면접이나 대표이사 면접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에 입사 확정을 받으면 입사한 이후부터 수습 기간을 뭐 3개월 정도 이렇게 두고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을 채용하기 전에 회사도 그 사람에 대해서 업무 능력이나 그 사람이 이제 활동하는 거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고 이제 회사도 말하자면 안전장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두는 제도인데 수습 기간은 평균이익은 계산해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습 기간 중에는 저희가 보통 뭐 급여를 10%까지 감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습 기간에 90%만 주는 회사도 있고요. 그냥 수습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월급은 똑같이 주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한번 이제 수습 기간을 거쳐야 된다면 수습 기간에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수습 기간을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수습 기간을 연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길게는 뭐 6개월까지도 연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만약에 수습 기간을 연장하는 데 있어서 3개월 수습 기간을 하고 3개월 추가로 수습 기간을 더 하는데 연장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본인과 뭐 면담이나 상담을 하지 않고 그냥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습 기간을 연장을 통보했다면 그때는 이제 법적으로는 수습 사원은 이미 정직원이 된 것으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습 기간이 추가 연장된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이 되고요. 근로기준법상의 정식 직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노동조합은 저희가 노동조합 정의상에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서 자주적으로 단결하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근로조건이 사실 월급만은 아닙니다. 일하는 환경이라든지 뭐 공장 같은 경우는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여러분도 가끔 이제 뉴스에 보시면 얼마 전에도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사고가 났었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도급직 노동자죠.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근로조건 유지나 개선, 그분들은 사실 노조가 없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좀 보호망이 없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기업이 좀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이제 조직하는 단계 또는 단체라고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조금 이제 노동조합도 하나의 이익단체가 되다 보니까 그 예전만큼 좋게 보시지 않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부는. 그래서 노동조합은 이제 직종별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뭐 금속노조라든지 보건의료노조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제 동일 직종 노동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직종별 노동조합은 장점은 이 단결력이 강하다는 거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 업종에 굉장히 전문성도 있고 시장도 장악하고 있고 시장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노동 조건에 대해서 명확한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업자도 가입을 할 수가 있고, 이제 회사를 다니다 그만둔 사람도 계속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있고, 단체 교섭사항에 대해서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노동 조건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가능한 것처럼 교섭사항에 대한 것도 내용을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할 수 있다 보니까 사용자에 대항하는 힘과 단결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각기 다른 회사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근로조건이 상이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전체 근로자 단결의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합원과 사용자의 관계가 좀 희박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타적인 부분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산업별 노동조합을 한번 살펴보면, 산업별 노동조합은 한 사업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이 쉬워요. 조합이 쉽고 조합원 참여의식이 연대의식이 강하죠. 그리고 근로자 연대의식에 따른 뭐 대규모 노사 분규는 사실 뭐 사업 단위이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의 특수성이 반영이 돼서 노사 협조가 좀 용이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용화 가능성이 높죠. 어용화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사용자하고 짝짝꿍이 맞은 거죠. 합의를 봤다 그래야 되나? 어떤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실 외면상으로는 노동조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노동조합이 회사 측을 대변하는 노동조합, 근로자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어용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산업별 조합은 어용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조건 차이로 인해서 노동 이동이 좀 심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특정 이제 좀 큰 단위의 노조가 이제 큰 사업장 단위의 노조겠죠. 큰 사업장 단위의 노조가
독점화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도 사실은 이제 좀 어떤 일정 부분은 꼭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별 조합인데요. 기업별 조합은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가 있는 겁니다. 예. 보통 이제 여기는 이제 단일 기업 또는 단일 산업 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하나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단점은 좀 특수성 고려가 어렵고요. 연대의식이 좀 빈약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연대의식이 빈약하다 보니까 뭐 좀 단합해서 통일적인 행동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조합의 민주화가 좀 희박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근로자가 되시게 되면은 노동조합에 이제 가입을 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올 수도 있는데, 이제 노동조합 가입을 선택을 하실 때는 노동조합 뭐 공짜로 가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일정 부분 다 저희가 조합비를 내고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보고, 우리가 노동조합을 꼭 뭐 가입은 안 해도 됩니다. 뭐 가입을 해서 혜택이 많은 경우도 있어서 사람들이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지만 이제 정확히 알아보고 가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수업인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기말고사에 대한 안내를 좀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기말고사가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학생들을 제가 뭐 다 나와서 시험을 보자고 하기가 좀 무리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업도 사실 뭐 나눠서 진행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저희는 뭐 2주에 걸쳐서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정해진 강의장에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공지는 다 인원이나 공지는 따로 할 건데, 인원을 절반으로 나눠서 2자리에 1자리씩만 앉고, 그리고 이제 거리를 좀 사회적 거리를 두고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과 카페, 그리고 이제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는 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중에 단톡방을 운영하는 과도 있는데, 단톡방에다가 제가 기말고사 일정 장소 참여 인원에 대해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주에 걸쳐서 보다 보니까 자기 주 일을 좀 헷갈려가지고, 자기 주차 어떤 주에 나와서 시험을 봐야 되는지 헷갈려가지고 문제가 되실 분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특별히 안 되는 주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 시간은 저희가 수업을 해야 되는 시간이니까요. 제가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해서 시험을 볼 거니까.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응시를 해주시고요. 부득이하게 뭐 갑자기 오다가 뭐 문제가 생겼다거나 뭐 아파가지고 문제가 그 주에 못 나온다거나 한 사람들은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학기에는 좀 별일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또 같이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까지 잘 보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